14년 전에 대학 시절 만났던 동료들과 시골 마을 들어가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의 가난한 백성 중 하나인 이 농촌의 평민들이, 농부들이 농사 짓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천대와 갈시를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농촌에 산다는 것, 농부로 산다는 것 자체를 문명의 실패, 도시생활, 도시문명에서 실패, 낙오자들이 가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을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하고, 농업이 단순히 산업적 가치를 넘어서서 농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이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잘 초등교육부터 기본교육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다 공개해도 됩니까? 우리 큰아들 이름이 강운파입니다. 구루문의 언덕파입니다. 구루문의 부수는 비우자입니다. 한자. 언덕파의 부수는 흑토자입니다. 그래서 천기와 직위를 받아서 철학하는 예술하는 농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결혼도 하기 전에 제가 지어놨다가 낳자마자 바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강운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마을 농장 수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하우스 안에 그 찝찝한 습기하고 그 다음에 흙이 옷에 묻는 것이 그렇게 싫다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골 마을을 넘어서서 더 넓은 대지에서 교류하고 싶다고 그 조그마한 애가 그러고 있어서 어쨌든 그러나 결국에는 아빠가 지은 이름대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애가 셋인데 아들, 딸, 아들입니다. 첫 애의 첫 선물이 뭐였을 것 같습니다. 5살 때 우리 큰애 첫 생일 선물 조선 홈이었습니다. 시골 오일장인데 장성, 우리가 묘량면, 영광군 묘량면인데 옆에 오일장이 장성군에 또 있거든요. 장성장에 가서 제가 조선 호미를 사줬습니다. 7살 때 선물은 뭐였냐? 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더 먹고 낫을 사주려고 했는데 좀 위험하잖아요. 조선 낫을. 그래서 지금 호미하고 삽을 한 번씩 더 사줬습니다. 제가 왜 둘째, 셋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흙과 친해지고 호미와 삽과 낫을 통해서 이 땅의 대지를 일구었던 농민들의 그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휴대폰 사주고 중학교 들어가면 노트북 사주는 이런 관행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경기도에 와서 농업농촌 농민과 관련된 우리 그 동치농을 원장으로 있지만 시골에서는 처음에 농촌에 들어갔을 때는 그야말로 농촌의 민주주의, 농촌의 자치가 꽃피어나는 농촌의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마을 공화국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연봉이 얼마다 이런 방정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디 강연을 갔는데 어떤 시골 면사무소에 붙여져 있는 구호가 뭔지 아세요? 1억 연봉 농부 100명 만들기. 그럴싸하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온갖 농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땅 사고 집 짓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도시 빈민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돈 좀 있는 사람은 귀농 기초라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평생 삶터를 정하면서도 그 땅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농민들, 원래 원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가 아니라 돈질하고 도시문명에서 그 숱한 악마와 같은 정글 같은 경쟁 속에 살다가 그런 의식 그대로 갖고 와서 농촌을 다시 지배하게 만드는. 그냥 불만이 많았어. 우리는 농촌의 공동체를 행복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또는 귀촌
모두 다 농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농업도 전문직이에요.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흙 파먹고 살지. 흙 파먹으면 죽어요. 흙을 일구고 살아야지. 그죠? 농촌에도 농촌 시민이 필요합니다. 농촌에도 컴퓨터 수리공이 필요하고, 농촌에도 과외 교사가 필요하고, 농촌에도 보험 설계사가 필요하고, 무수한 농촌에 여러 사회 자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철학이다. 이 도시 문명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학습됐던 그런 야만의 질서로부터 벗어났어. 농촌에서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땅으로부터 최고의 학습장은 땅이거든요. 흙이. 제가 지난주에 가서 우리 텃밭에 제 아내하고 무를 심었어요. 무 씨를 뿌렸어요. 네. 오늘 아침에 연락 왔어요. 씨앗이 났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하기 싫으니까 2개씩 놓으라 하더라고요. 아랫집 할머니가 우리 농사 스승이시거든요. 네? 네. 농사 스승님이 박화자 어르신이요. 네. 근데 박화자 어르신이 2개씩만 놓으래요. 그래서 하나씩 솎아주라는 거야. 하기 싫어가지고 아내가 무 씨 좀 뿌리라 해서 그냥 대충 뿌려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왜? 많이 솎아보려고. 다 뿌렸더니 온통 많이 났더라고. 솎아주면 되니까. 아침에 하나 배웠어요. 최고의 사진이다. 제가. 네? 근데 이 농촌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요즘에 귀농대학 뭐 귀촌 아카데미 보면 들어가서 어떻게 약초를 재배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버섯 재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기술적 접근만 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농인문학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농업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농촌에서 다시 도시로 복귀하지 않고 농촌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로 돈질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오면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땅을 사.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집을 꼭 2층 집으로 지어. 그리고 꼭 흰 개를 키워. 그리고 꼭 주차장도 만들어. 그리고 이제 1년도 안 살아보고 딱 여름 지나면 그때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왜? 최대의 적은 모기하고 파리. 감당이 안 돼. 그럼 못 살겠다고 나와. 그리고 이제 일종의 세컨하우스처럼 주말에 가끔 왔다 갔다 해요. 제일 후회하잖아요. 사람들이. 도시의 편리를 잊을 수는 없고, 놓칠 수는 없고, 또 농촌에 주는 그런 그 정신적 풍요를 또 같이 취하고 싶어. 그래서 결국 어떤 짓을 하게 되냐? 주말에 와가지고, 주말 농장도 아니에요. 왜? 이게 일주일 막 비워놓고 하면 농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불과의 전쟁이라. 근데 딱 와가지고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와서 친구들을 데리고, 그래갖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주말마다 해.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가.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오전 10시에 가. 10시에 가면 이미 농민들은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요. 잠드셔가고. 그때 인사를 항상 창작 가공의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지켜봤던 얘기입니다. 그럼 꼭 이렇게 인사해. 개 끌고 가, 고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그 농민들이 아이고 어제 저녁에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고향 동창들, 대학 동창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애쓰세요 하고 가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농민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참 부러워 저 사람들. 참 와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따가 돌아가고 나면 개 밥에다 농약 처분다 할 것 같아요. 안 돼. 본디 살아온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비슷하게 살아줘야, 그죠? 섞일 수 있잖아요. 시골에 땅도 넓은데 거기다 뭐하려고 도시처럼 2층, 3층 집을 짓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60, 70 되면 올라다니기도 힘들어가지고 반노인복지주택이에요. 그것이. 맞지 않아요? 네? 새가 빠지게 시골에서 일하고 있는데 본인은 집 앞에서 세차하고 있으면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난 이런
이 뭔가 농촌 공동체에서 어떻게 여러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재생 부흥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자원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변화 없이 도시에 살기 힘들고 아파트가 비싸고 실업자 되니까 그냥 농촌 가겠다 하면 농촌에 갈 수도 실패. 100% 실패. 성공하다 하더라도 황소개구리가 됩니다. 황소개구리 아시죠? 토종개구리 다 잡아먹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귀촌, 무조건적 귀농이 아니다. 철학적 귀촌, 공동체적 귀농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도시에서의 그 약탈적 경쟁의 한 일원으로 살다가 도시 문명에 실패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농촌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골에 특히나 농촌 공동체 강의할 때 주 단골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제발 시골에 살다가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 꼭 현수막 붙이는 거 보셨죠? 무슨 경찰서장이 됐네, 무슨 사법고시를 합격했네. 그냥 그 고향이 거기일 뿐이지 거기서 살지도 않은 누구누구의 3대 종손 뭐 어디 서울대 합격 이렇게 붙여놔요. 거기 농촌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녀가지고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요. 거기 고향 출신 누가 밖에 나가서 성공한 걸 붙이는 게 아니라 새 땅에 낯선 얼굴로 귀농귀촌한 새로운 시민들, 새로운 주민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붙여야 됩니다. 뭐라고? 누구누구님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온 마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걸 붙여줘야 돼요. 누구 한 명 낳았어. 아이를. 뭐라고 붙여줘요?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이런 데 곳곳에다. 누구누구야. 너의 탄생을 온 마을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여러분 어떤 곳으로 귀촌하고 싶습니까? 시골 마을 운전하고 가다가 이 동네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그 마을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요. 1억 농부 100명을 만들어 드립니다. 1억 연봉을 하려면 모든 인생 작파하고 파기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협 대출 수억 얻어가지고 그놈 빚 갚으면서 내년에 10년 20년 해도 안 돼. 그런 정도면 온 공무원 다 공사 지으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런 정책 펴는 사람. 그런데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좀 여유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웃들이 반겨주는 그런 마을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맞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자연산 자연산 고사리라 하는데 시골 할매들이 더 징해. 위에만 자연산이고 밑에는 중국산이야. 막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착한 소비자 없이 착한 생산자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를 자꾸 강조하니까. 그런 수백 개 중에 한 개의 사례를 가지고 농촌을 능멸하지 말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강조하지만 군인과도 같은 역할을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다. 네? 농민은 군제이자 군인이자 식량은 안보라는 얘기가 농업은 안보라는 얘기가 그냥 이 선언적 구호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오고 나니까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문명의 그 위기 앞에서 기후 재난 앞에서 농업 농촌이 얼마나 지금 다시 주목받고 그러나 이 주목받는 건 수십 년 전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늘 어떤 방식으로 농업 농촌을 다뤄왔냐? 숱한 지원 다 실패했습니다. 마치 출산 장려 정책 실패하고 똑같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야말로 한 세대 30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독일, 영국, 미국 가서 다 수십 년씩 유학하고 왔다는 그 완장들이 낸 정책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모든 국민을 상대로 둘라 잘 기르자, 하나 잘 기르자 계속 이런 소리 해놓고 고작 30년 뒤에 출산 장려금 준다 하고 하나 나면 얼마 주고 둘 나면 얼마 주고 이런 정책적 장난질을 누가 했냐 이거.
한 놈이라도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걔들 다 정년해버렸어 그냥. 근데 아직도 고위공직자 몇 명의 이 얄팍한 이 지식에 기반한 이 정책을 가지고 다 온 국민이 휘둘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방식으로 농촌은 결코 고사 직전의 농촌이 다시 재생부흥될, 여러분들 장담하세요? 지금 현재 숱한 모든 이름을 바꾼 이 정부에서 농업농촌 농민 관련 정책을 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농토가 더 많아질까요? 농민의 숫자가 더 늘까요? 소멸 고사 직전에 있는 농촌들이 다시 부활할까요?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요? 자, 이 직장을 정리하고 나는 이번 연말까지 내 새로운 처소를 정해서 농촌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면서 여러분들은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귀농귀촌 대학을 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죠? 에? 알고 있잖아요. 농사 힘들고 농촌 가면 불편하다. 알고 있죠? 이렇게 불편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귀농귀촌을 장려하면 가는 놈만 죽는 놈이지. 돌아오는 것이 연명하지 갔다가.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여러 정책들 다 봤지만 어려워요. 농사 어려워요.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애새 키우면서 해봐야 그 텃밭 농사 몇 평 안 됩니다. 표정은 아랫집 할머니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랫집 할머니는 정말 묘기와도 같이 농사를 지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밭 한 마디 풀 다 뽑아버려. 우리 아랫집 박하자 어르신은 우리 농사 스승이지만 정말 그 폴더형 몸매를 가지고 계십니다. 뭐 차도 여러 대 있습니다. 유모차, 옛날 유모차, 현재 유모차. 그 다음에 그 오토바이, 사륜 오토바이도 갖고 계십니다. 각종 이동수단을 다 갖고 계셔요. 폴더형 몸매로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항상 여쭙습니다. 아짐, 요 밭도 있는데 왜 아짐 도로 옆 철쭉 다 심어놨는데 철쭉 사이에 콩을 심어 봅니까? 보이는 땅은 다 아짐 땅이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키가 작으시니까 고추밭에 고추 그 밭에 들어가셨는데 분명히 차가 옆에 있어요. 유모차가. 유모차 옆에 아짐이 있다. 근데 아짐이 안 보여. 고추밭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거 근데 천천히 보니까 가끔씩 어디 움직여. 밭에 그 아짐이요. 가슴 아프잖아요. 시골의 마지막 풍경이잖아요. 농촌에. 에?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군인들한테 월급 주죠? 네. 월급 주잖아요. 그렇다고 군인이 생산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전국 60만 대군들은 오해하지 마시오. 안보를 지키는 거잖아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생산적인 일이요? 철책전에 내 서 있어. 이렇게. 그렇지. 뭘 생산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월급 주잖아요. 왜? 국가 안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무슨 농촌, 농민 기본소득 준다니까 왜 농민만 주냐 말이야. 소상공인 주라, 예술가 주라.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먹고 살 수는 없어요. AI를 소화시킬 수는 없어. 모든 게 도구예요. 식량의 전진기지이면서 그야말로 총칼보다 앞선 안보예요. 아주 단순하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수백 가지 다 열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와서 지금 제가 행복한 것은 이 전라도에서는 뭔가 사회적 실험을 할 때 아이디어를 딱 내면 첫 번째 질문이 돈 있냐? 이거였어요. 돈 있냐? 없어요, 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라도 최대 도시 광주가 해봐야
인구 150만도 안 된다. 146, 7만밖에 안 돼. 예? 전라남도 해봐야 180만밖에 안 돼. 다 합쳐봐야 지금 경기도, 경기 남도, 경기 북도, 분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경기 북도 인구도 안 돼. 지금 경기 북도 설정한 게 대략 370, 80만이니까 전남, 광주 다 합쳐봐야 거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요. 가난한 땅이에요. 그래서 뭔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도 아이디어는 참 좋다만 돈이 없다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얘가 엄청 똑똑해가지고 특수 분야의 연구를 할 대학원을 어디 박사과정을 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는 천재야. 근데 아빠 돈이 없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경기도 와서 행복한 건 뭐냐? 생각을 내면 실험을 해보라는 거야. 멋지지 않아요?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 드넓은 땅에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최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한 거 아닙니까? 농민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그죠?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농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농촌 면을 선택해서 거기에 최소한의 물리적 삶이 가능할 만큼의 이 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그 농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무수하게 돈을 쏟아부었지만 안 되듯이 출산정책 마찬가지. 지금 출산율이 OECD 최저. 역대 이 선진국이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저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0점대 떨어졌기 때문에. 네? OECD 평균 대략 1.7 정도. 서구 선진국이 2.1 정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3대에서 이제 0점대로 아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출산 장려 뭐 500 준다, 700 준다 이렇게 풀 일이 아니듯이 농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농촌 기본소득을 해보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더니 경기도는 그래 한번 해보자. 이 행복한 땅에. 네. 그래서 경기도가 그런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농업농촌 농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 저는 농촌 기본소득을 마지막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네. 모든 정책적 실험을 총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전국적 보편성을 좀 띠게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농촌이냐, 왜 농민이냐 소리 이제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눈빛이 안 좋은데. 네, 이렇게 얘기해도 눈빛이.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지금 우리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농촌 기본소득, 이른바 농민 기본소득과 차이는 다 아시겠죠? 농민들을 경기도 농민 30만 명 농사를 짓는 개인에게 일정액을 주겠다는 건데 사실상 기본소득 원리의 개별성, 무슨 그 보편성, 현금성, 정기성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현재의 기본소득은 이름은 기본소득이지만 실제로는 기본소득의 원리적 측면에서의 충분성, 이 충분성은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의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이 선진적, 진보적 정책은요, 액수를 작게 하고 대상을 넓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동수당 도입할 때 지금 미취학 아동까지 10만 원 주잖아요. 이때 제가 제안을 정부에 어떻게 했느냐. 3만 원씩 고3까지. 아니면 5만 원씩 중3까지. 네? 7만 원씩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작게 고루 줘야 한다. 보편성을 띠게. 그리고 여건이 될수록 예를 들면 3만 원을 4만 원으로 4만 원을 5만 원으로. 이해가 되셨죠? 우리 또 식구들 중에도 이 촌스럽게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야? 배급이야? 이런 얘기. 나 어디 갔더니 또 어떤 군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네. 고루 뭔가 잘 이렇게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지원해버리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또 그런 사회로 가버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 사회주의 경제인지 알고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내뱉는데 거기에 있는 몇백 명의 군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박수 쳐버려. 이러니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루 적은 금액을 넓게 주고 그것이 좀씩 올라갈 때 정책의 효능감이 커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돈이 다 무슨 돈이에요?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주는데 갑자기 정책을 수립했는데 아동수당을 준다 해서 기분 좋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해버렸어요. 작년부터 줬으면 우리 애도 1년 10만 원씩 120만 원을 받을 텐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고민해요.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아이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제 애들을 열심히 키워서 중학생이 딱 됐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준다고 그래요. 그럼 바로 열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작게 고르줄 때 정책의 효능감뿐만 아니라 세금, 조세 저항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세금을 100만 원을 냈더니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상위 10%인데 부자인데 100만 원을 냈더니 아, 우리 아이에게도 그래도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오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세금 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동수당은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이 있다 쳐요. 아니면 중학교 3학년이 있다 쳐. 주말에 아이들하고 어디 쇼핑 가고 싶고 어디 시골 같으면 어디 읍에 나가가지고 놀고 싶어. PC방도 가고 싶어. 근데 현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나. 그러겠죠. 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은 아이들의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 안정 지지에 굉장한 도움이 돼서 그때에 들어가야 할 사회적 처방에 필요한 아이들, 청소년들의 어떤 갈등 문제, 심리 불안 문제에 대해 들어갈 각종 예산을 오히려 보존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기초연금 노인수당 있잖아요. 노인수당이 그냥 어른들한테 경제적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아파. 노인수당이 있어. 병원에 갈 때 만만하겠죠? 그렇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 최대 나오니까. 그러면 의료의 사회적 비용,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예방적 치료 비용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예산 공식에 의하면 더 이익이라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농촌의 기본소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5만 원, 월 5만 원 주지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고 정책의 출발이다. 그리고 방향의 제시다. 그래서 에이 5만 원 얘기하지 말아요. 정책은 그렇게 수립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농민들에게 주는 농민 기본소득을 떠나서 특정 지역의 사회실험을 통해서 농촌 기본소득,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 시민에게 태어나자마자부터 요양원에 그냥 누워 계시는 분까지 전부 다 일정액을 지급하는데 5만 원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데 라는 정도. 일가족이 적어도 그 기본소득 통해서 잠시 실직을 당했다 할지라도 굶어 죽지 않은 정도. 최소한에. 그 실험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역사적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이런 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히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실험을 하는 경우는 지금 처음입니다.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계층들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기본소득의 실험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지만 우리 경기도 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히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데 월 30만 원 또는 40만 원, 50만 원이 매월 기본소득으로 들어와요. 그죠? 어떻게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것인가? 요걸 이제 측정하고 나아가서는 농촌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적 정책적 그 효과가 입증되면 도농복합지역의 한 면, 읍 또는 이 수원이나 고향이나 이런 도심 복판의 한 통 단위에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게 Q&A 이렇게 뭐 질문 보니까 농민만 힘드냐 우리도 죽겠다. 왜 농촌만 기본소득이냐 막 이런 얘기 두루두루 나오는데 좋지요.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 되면은 곳곳에서 실험을 다 진행하면 좋지요. 자꾸 경기도한테 뭐라 하지 말고 경기도 이런 실험을
그 배를 띄운 것만 해도 박수를 보내줘야지. 자꾸 이것을 이 선량들이 저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이것이 뭐 입증되네 안 되네, 예? 이게 보편성을 띠네 안 띠네, 예? 적어도 농촌에서의 보편성을 확보될 겁니다. 농촌도 여러 가지 산업적 여건과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그 해당 지자체별로 이런 사회 실험을 거듭해서 뭔가 완성된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그거 짓밟고 그거 지적질하다가 어떻게 사회의 혁신과 변화가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무슨 과거의 전통적인 관료적 처방으로는 어려운 일을, 예? 새로운 어떤 무대에서 새로운 혁신적 처방을 통해서 해봐야 돼요. 이런 실험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험에 다 성공하면 뭐더라 실험이라고 했어.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통계적 실패는 있다 할지라도 관계 이런 어떤 실험에 있어서 뭔가 단서 실마리를 발견한다면 이런 정도 예산 몇백억 예산 투입해도 된다고 봐요. 댐 하나 건설하고 도로 하나 놓는데 수천억 들어요. 대농들이 수억씩 빚내서 하우스 막 수십 동 짓고 하는 그런 어떤 농업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소농, 여성농, 가족농, 고령농이 자기 밭 몇 마지기, 논 몇 마지기 또는 하우스 몇 동으로도 농협에 손 벌리지 않고 은행에 채무자 되지 않고 불편하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삶이 온전히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농촌에 대한 구체적 설계 없이는 농업을 산업적 기반으로만 계속 밀어붙일 때 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농업이 산업적 기반으로서의 그 정말 연봉 1억씩 벌 수 있는 농촌의 노동자들을 그 일자리 창출할 정도 되면 재벌이 투자하지. 그 저장 곡간에다 돈 수천억씩 놔둔 재벌들이 왜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 된다면은. 그러지 않아요? 네. 역사적으로 그 농업이 도탄에 빠진 나라들은 다 패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설계를 지금 해야 됩니다. 부담 느끼지 않고도 농촌에 가 새로운 삶터에 살 수 있는 적절한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그 위에서 그 농민이 되든 농촌 시민이 되든 농촌의 삶터를 지키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만이 우리 사회 곳곳의 지역의 균형 발전 또는 지역의 나름의 지역의 독창적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 도움이 지금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한테는 양평 정책도 필요하고 이천 정책도 필요하고 여주 정책도 필요하고 연천 가평 이런 정책도 필요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네. 전 전라도 사람이지만 세종은 좋겠지만 전라도 광주는 뭐예요? 우리 영광은 뭐예요? 굴비만 팔아? 굴비도 안 나 이제. 응? 그래서 이제 그런 농촌을 좀 꿈꾸고 있어요. 우리 방향은 그래야 됩니다. 농적 가치를 어떻게 살릴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게 기반해야 되냐? 오랫동안 경자 유전 그다음에 농촌의 그 주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농식품유통진흥원도 농민들 물건을 얼마, 상품을 얼마 팔아줄까가 아닙니다. 에? 팔아줄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유통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져야 할 항심은 뭐 해야 되냐 마음속에. 이 농촌 농민들 이 존엄을 어떤 거냐면 존엄이 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 이 친환경 급식 중단 사태에 따른 친환경 농업의 이 계약 재배 시스템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어요. 친환경 농업 IMF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꾸러미라고 많이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걱정은 이거예요. 이 기후재난, 기후위기 앞에서 친환경 유기농 농업의 확대가 절체절명의 숙제인데 경기도가 지키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이 선진적 시스템이 지금 전국 유일하게 지금 있는데 급식을 통해서 지금 이게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어떤 방향에서 지금
친환경 농업, 그야말로 대안 농업, 기후 위기 대응 농업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 말. 여기 무너지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려고 우리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체계가 무너지면 친환경 농업이 무너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기도가 무너지면 전국의 친환경 농업 붕괴됩니다. 이렇게 지켜가야 되거든. 나중에 무슨 대선 공약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게 설익은 얘기지만 막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제안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게 정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지방정부 모든 이 농업에 예를 들면 4분의 1은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을 육성하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하냐? 공적으로 그걸 다 사서 다 공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 단초가 지금 학교 급식인 거예요. 이게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돼서 농민들은 팔로 걱정 없이 농사만 짓게 하다가 군인들이 식량 걱정 없이 안보를 지키게 중도로 잘 지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농촌공동체 하면서 봤더니 왜 청년들이 이 정주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는가 봤더니 핵심은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 주택 문제. 지금 무슨 뭐 신도심 만들어가지고 뭐 아파트 어떻게 한다 이런 정책을 농촌에 하자는 얘기. 농촌에 장기 절이 지사님께 검토를 하시라고 해야 돼. 장기 절이 이 경기도는 좀 애매해. 땅값이 비싸가지고 장기 절이 공공 임대 주택을 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오면 그냥 줘. 월세 10,000원. 거주 기간 50년. 거기서 죽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응? 정말로 한 돈 10만 원씩 임대료 내고 그러잖아요. 빈집 수리비 해갖고는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딱 시골 딱 가잖아요. 농촌에 가잖아요. 빈집을 수리하고 줘요. 1,000만 원 주고 옛날 시골집을. 근데 여러분들이 딱 파리 모기는 견딜 수 있지만 여러분 방 안에 들어온 지네는 견딜 수 있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네를 20대 30대가 바로 짐 싸고 야반도 잡니다. 못 산다고. 어떻게 해야 돼? 요즘에 20, 30대는 전부 다 아파트 출생이에요. 고향이 아파트요. 아파트에서만 살아봤어요. 이게 시골에도 그런 구조를 갖춘 주택들을 대량 공급해서 줘야 한다니까요. 주거 문제가 해결돼 봐요. 농촌에 기본소득 일정하게 나와봐요. 주거 문제 해결도 기본소득 나와. 살지 말아도 산다 이 말. 집 있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됐어. 근데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가서 같이 직원으로 일을 하든 아니면 본인의 특기가 있으니까 각종 무슨 농민들 유통을 좀 책임져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 대행을 해준다든지 각종 직업이 창출될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농민들이 생산을 해도 판로 개척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케팅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6차 산업의 대부분 코칭이 다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 꾸며주고 마케팅 도와주고 그래도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농촌을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학교급식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학교급식은 누가 해요? 교육청이 해요. 다시 한번 학교급식은 누가 해요? 급식은 교육청이 하지. 왜 우리 진흥원이 하고 있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경기도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라니까요. 거기에 기본소득도 있고 거기에 도시농업도 있고 거기에 친환경 농업도 있고. 그러나 친환경 농업의 농산물의 판로가 어디요? 학교란 얘기예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실패해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마다 성공했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냥 쉽게 되는 줄 알아. 수십 년 동안 실패한 그러니까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게 경기도의 실험은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으로 가고 있다.
이것의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우리 진흥원이에요. 우리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그 기준은 기본이 철학이어야 돼요. 그 철학 안에서 소신도 나오고 신념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고 나치판 이정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철학의 공유 없이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 기술자. 그래서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농업 농촌 농민들의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지만 그 존엄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나라를 지키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숫자로 규모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370만 이 경기도 도민 중에 농민이 30만이라 해서 그게 소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30만 농민이 하고 있는 이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부터 그런 사회적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됐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관 관장할 때 우리 농장이 있었습니다. 임대 농장이었는데 우리 동료들은 수요일이면 수요 농부라 해서 장화 신고 몸빼 입고 농장으로 출근합니다. 돌아가면서 순번. 그날은 제가 특별히 막걸리를 업무 시간에 마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관장 보고 미친놈이라 했어요. 우리는 사회복지사인데 이제 농사까지 짓게 하는구나. 우리 아들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첫 선물이 호미일 때 아빠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나중에 우리 동료들이 다 좋아했어요. 수요일날 그 하우스 안에서 농사를 짓고 막 똥거름 뿌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만이 있어요. 나중에 그 시간이 그리워진다. 지내놓고 보니까 뭔지 모르게 그때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동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땀 흘리는 그 노동통에서 상추 같은 거 길러가지고 딱 봉지에 딱 담아가지고 복지관 앞에다 딱 1,000원씩 이렇게 놔두면 모금만 이렇게 그 돈 넣는 돈통만 놔두면 어른들이 하나씩 착착착 가져가시고 맛있다고 바로 오전에 뜯어온 거니까. 저는 우리 진흥원에도 도민 텃밭만 권장하고 거기 가서 관리하고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흥원에 우리 직원들의 농장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5명, 6명씩 나가서 농사도 짓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좋겠다 했는데 지금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는 우리 농장 한번 가져봅시다.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우리 스스로 농부가 되어보는 겁니다. 책 속에서 존엄을 일깨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딴배인 몸에서 그런 관계에서 존엄을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요새 제가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개혁이 아니라 개국이다 합니다. 개국. 그 개국의 중심에는 천대 멸시 받았던 또는 지금도 사회적 인식 속에서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농업, 농민, 농촌을 중심에 둬야 한다 싶습니다. 당장 교과서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당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최대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술하는 농부이자 철학하는 농부이자 이런 농부들로 키워서 그들이 신지식인이고 그들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그 어떤 문화적, 철학적, 문화적, 교육적 풍토를 만들어가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 우리 진흥원의 고유 업무이자 최대 업무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로부터 친환경 농업도 지키고 그 일로부터 도시 농장도 만드는데 도민 텃밭도 만드는데 어떤 철학이 스며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 그야말로 정말 농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의 조선대를 생각합니다. 여러 통계와 함정에 갇히지 말고요. 우리가 가보고 싶은 나라들의 대부분은 농업 우대의 나라들입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보고 싶은 잘 사는 GDP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행복주소가 높은 나라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기관 사람이 말로만 기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 사람이 농업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대전환 이후의 이른바 코로나19 이후의 이 어떤 근본적 성찰 가운데 우리가 뭘 키워야 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로봇을 처먹고 살 수는 없다.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4차 산업혁명의 준비보다 더 철저해야 되고 과거의 수십 년 동안의 농정 실패의 성찰로부터 그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는 그 해답 중에 하나로 여러 지방정부 중에 최초로 뭘 하고 있다? 농민 농촌 기본소득의 사회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중심에 어디가 있다? 우리 진흥원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